오늘의 이야기는 대칭. 이거는 대칭이다. 대칭이라는 걸 간단히 여기 뭐가 있으면 여기 뭐가 있다 이러는 건데, 수학에서 말하는 대칭은 뭐 점대칭, 선대칭, 면대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의 어떤 결과를 보고 하는 얘기고, 구조로 해서 말하는 대칭은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면 에너지다. 대칭은 에너지다. 에너지는 대칭이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는 항상 이런 대칭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에너지는 없어. 모든 존재는 기본 모형이 이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만 존재할 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 양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합쳐진 입자를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입자는 이런 양자가 움직여서 2차적으로 도출된 어떤 에너지의 작용 과정이고, 순수한 에너지의 모습은 항상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게 꼭 두 개라는 게 아니고 복수라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느냐면, 에너지가 어떤 외부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려면 반작용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뭐가 있는데 이렇게 통과해버렸다. 그러면 반작용이 아니면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부의 힘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 반작용하려면 이 내부에도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만 여기서 딱 그 방향을 꺾어서 이렇게 방향을 펼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존재는 이런 양자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근데 양자가 아닌 경우는 어떤 거냐면, 빛 같은 경우는 두 개인데 요 하나가 외부에 있다는 거죠. 우리 빛이야. 다시 말해서 여러 개 있는데 항상 두 개라 했는데 한 개밖에 없을 경우는 요 하나를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거죠. 외부에서 빌려서 이런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렇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조금 0.1mm 앞으로 가서 이렇게 되는 건 없어.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뭐냐? 여기 빛이 있는데 대칭을 만든다면 요걸 외부에서 빌려와. 이건 외부의 공간이라고 치고, 불빛이야. 그럼 요게 이제 하나의 양자의 모습이 되는데, 또 외부에서 하나를 더 빌려와. 그러면 요렇게 된다고. 그럼 요 중간에, 요거는 뭐냐면 없어. 다시 말해서 빛이 여기 있다가, 여기 갔다가 가는 거지, 요 사이에는 없다는 거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이렇게 건너뛰어 간다고. 지금날처럼 빛은 이렇게 뛰어가지, 여기 쭉 안 가. 이렇게 뛰어가기 때문에, 뭐, 양자론, 불합정성, 상대성, 뭐 이런 온갖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뭐 엔트로피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온갖 5개의 법칙이 다 요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뭐, 교회에 당근, 요거 하나는 다 쓰네. 시작. 그래서 요것만 알면 다 해결된다. 근데, 그럼 모든 존재는 이런 식으로 짝이 지어져 있고, 짝이 지어져 있지 않은 존재는 없어. 찾아보라고, 존나 찾아보고. 산이 있으면 물이 있고, 뭐,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뭐, 다 짝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세상 모든 건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뭐냐, 음양 개념이야. 우주 안에 대칭이 아닌 것은 없다. 근데, 이거 동양 사람 생각이고, 서양 사람은 아까 누가 그랬더라고, 엘리베이터 올라간다는 뜻이야. 내려온다는 뜻은 없어. 동양은 성강기, 성과 강을 더 있다고. 그리고 엑시터, 그거는 나간다는 뜻이지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야. 동양은 출입구인데, 동양은 항상 대칭으로 되는데, 서양은 그냥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부분, 엑시터는 엑시터 부분, 나가는 거 나가는 거고, 들어온다는 얘기 없어. 그냥 올라간다는 얘기, 내려간다는 얘기 없어. 그러니까
동양은 항상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거야.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앞이 있으면 뒤가 있고, 좌가 있으면 우가 있고, 이렇게 항상 대칭적으로 되어 있는데 서양은 두 개 없고 그냥 비대칭적으로 되어 있다. 그럼 근본적으로 동양과 서양은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세계관의 차이 때문에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아예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불통입니다. 그래서 구조론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이런 근본적인 관점 자체가 두드러져 있다. 구조론적인 관점을 받아들여야 된다. 구조론적인 관점은 뭐냐면 이거야 이거. 이 두 개는 상대성이라고. 근데 이 상대성이 하나의 존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성이야. 그래서 말해서 절대성 안에 상대성이 있다고. 근데 동양적인 음양 개념은 그냥 상대성이야. 근데 근대 과학은 절대성이라고. 이 상대성은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못 내려요. 그냥 이 동양적으로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자네 말도 맞소, 부인 말도 옳소, 당신 말도 옳소. 이렇게 대충 얽어버리는 거고, 절대성은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 건데, 구조론은 뭐냐면 절대성 안에 상대성이 있다. 그럼 상대성을 두 번 하면 상대성의 상대성이 되면 절대성이 된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상대적이지만 거기다 에너지를 태우면 반드시 절대성으로 변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지었지만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태우면 절대성으로 된다는 거죠. 실제 작동은 절대성으로 나옵니다. 근데 반드시 상대성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일단 부부라고 치면 남편과 아내는 상대성으로 존재하는데 실제로 어떤 일을 하면 절대성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뭐 섹스를 해서 아기를 한다면 남자는 여자한테 뭔가를 주는데 여자는 안 줘. 남자 여자한테 뭐 줬으면 여자도 남자한테 뭐 줘야 되냐. 뭐 사랑을 줬잖아.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줘야 돼. 구성이 뭔가 이렇게 줘야 돼. 그 남자는 뭐 주잖아. 그 여자는 안 주잖아. 그게 절대성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성 안에 상대성이 있습니다. 항상 남자가 여자한테 뭐 돈을 주거나 여자는 남자한테 밥을 주거나 항상 일방향적으로 일방통행입니다. 근데 일방통행 두 개가 모여서 삼방통행이 되는 거지 그냥 삼방은 아니라는 거지. 시간차가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명이 있는데 한 번은 남자가 위에 가고 한 번은 여성 상위로 가고 이렇게 그대로 하는 거지. 동시에는 안 돼. 동시에 남자가 상위에 체위하면서 여자가 위에 올라가 체위는 안 돼. 그런 체위는 아직 없어. 항상 보면 절대성이다. 근데 상대성이 두 개 모인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구조론적인 관점이고 그런 근본적인 대칭 구조를 생각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고 느낀 게 뭐냐면 결국 구조는 어렵다는 거야. 존나 쉬운데 왜 어렵다고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대칭을 모르더라. 대칭 그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난 어릴 때부터 어깃장 놓는 이게 존나 발달해가지고 존나 어깃장을 놨는데 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어깃장을 다 놓을 줄 아는 줄 아는데 모르는 거야. 나만 어깃장을 놓고 있더라고 보니까. 좀 초등학교 선생님이 박정희 옳다 하면 나도 박정희 나쁘구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한다고. 당연히 반대로 생각하지. 야,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 일단 내가 그때 방공도서를 존나 많이 읽었는데 방공도서에 전부 북한의 공산당 당간부가 여비서를 농락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지. 야해. 그럼 난 반대로 남한의 자본주의 사장들이 여비서를 농락하는구나 이렇게 읽는 거야. 아니 반대로 읽어. 근데 그게는 당연히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반대로 안 보더라는 거야. 그걸 난 나중에 알았어. 내가 워낙 의기장을 넣으니까 사람들도 의기장을 넣는 줄 알았어요. 반대로 생각하는 줄 알았다고. 항상 나는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이 옳다가 저쪽이 옳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 좀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당연히 행동한다는 걸 모르는 거야. 진짜 모르는 거야. 진짜 몰라. 우리가 앞으로 갈 때도 왼쪽으로 딱 가려면 오른쪽으로 본다고. 깜빡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보고 왼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좀 우파 정책에서 왼쪽으로 가려는구나 하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야지. 노무현 대통령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저 왜 오른쪽으로 하자 이런다고. 그건 아니지.
문재인이 우파를 빼앗는 정책을 하면 아 이거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문재인이 좀 우파 쪽을 밀어주는 것 같으니까 아 저 새끼 오른쪽으로 가네 이렇게. 그건 단세포잖아. 바퀴벌레도 그 정도는 알았어. 그지. 바퀴벌레도 왼쪽 보고 오른쪽 간다고. 그래서 권투도 그렇잖아. 왼쪽 째보려면 오른쪽을 날리라고 이렇게 그리자는 거라고. 중국 무술은 이걸 탁 날아오면 이걸 막아. 잽을 탁 막는다고. 그럼 굉장히 탁 막는다는 걸 거리를 알려주는 거야. 거리를 알려주면 안 되지. 여기서 잽이 날아오면 여기서 피해야지. 잽 맞으면 잽을 이렇게 딱 막는 순간 상대방과 나의 거리는 정해져 버리고 순간 정확하게 때려버린다. 뭐 절대 날아오는 거 막으면 안 돼. 그 중국 무술 보면 계속 중국이 막아.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막으려면 여기서 막아야지. 막는 것보다 흘려버리는 게 낫고 피하는 게 낫고 절대 거리를 안 줘야 돼. 거리를 익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웨더 그 새끼는 이렇게 주먹이 날아오면 이래서 안 되고요. 어깨를. 상대방이 거리를 못 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칭에 대한 개념이 없다. 아, 대칭을 익숙하지 않다. 이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조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대칭을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리고 나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 진짜로 뭔가 나하고 뭐 내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그 기아 모닝 보면 앞배가리가 약간 이렇게 여기가 이중으로 돼 있어. 여기 헤드라이트가 여기 도보 있고 여기 그릴이 있고 여기 또 그릴이 있어. 그래서 내눈박이로 보인다. 이 2층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두 개로 분열돼서 보인다 이거지. 그러면 나는 속이 울렁거리고 기분 나빠지고 화가 나고 저걸 깨 부숴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모닝 지나면 바로 차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 그 울렁증을 안 느끼는 것 같아. 멀미를 안 느껴. 그러니까 나는 이발 쏘버리면 아니 잘못된 원근법이 안 맞거나 뭐 좀 이상한 거리 보면 화딱지가 나서 계속 신경 써야서 식당에서 밥 먹다가도 주인 아저씨 저거 좀 치워줄 수 없나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실제로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그림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식당에 가면 저 그림 좀 치워버렸으면 속이 기억나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안 느끼는 것 같아. 본능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대칭을 못 보더라. 그리고 대칭이 있고 또 대칭의 대칭이 있고 또 대칭의 대칭의 대칭이 있다고. 그래서 대칭이 하나뿐만 아니라 그 대칭의 대칭의 이렇게 5부까지 가기 때문에 나하고 말싸움을 항상 피해지는 거라고. 무조건 난 다음 카드를 보고 그 다음 단계의 대칭을 생각하고 이걸 이야기하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런 훈련이 안 돼서 이걸 보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좀 훈련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대칭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어떤 대칭이 있다면 반드시 요 안에도 대칭이 있어. 요 안에 대칭이 있다면 요 안에 또 대칭이 있고 요 안에 대칭이 있고 또 안에 대칭이 있어. 계속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이 별도로 일어날 수 없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대화나 성선설, 성학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대칭 중에서 사람들 자꾸 한 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하나 틀렸다고 그러거든. 그 대칭이라는 둘이 다 줄어가는 거예요. 이건 냉장하고 이건 순서인데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맞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게 난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둘 다 맞잖아. 이거는 그 시합을 하기 전에 축구팀을 편성할 때 야 우리 편 들어라. 성선설로 팀을 모으는 거. 성악설로 하면 다 탈락해서 선수가 안 보여. 좀 못하는 애들 있어도 지금 우리가 11명 이상 축구를 하니까 야 못해도 너 들어와 이렇게 해서 끼워줘야지. 너 못하잖아 하고 쫓아내고 안 된다고. 근데 이제 결정적인 선수가 걸렸을 때는 지금 결승전이다. 그때는 못하면 존나 갈고 해야지. 너씨 이번에 펠트킥 실추하면 죽어 이렇게 존나 갈고 해야 슛을 성공시킨다고. 그러니까
둘 다 옳지만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라는 거지. 이게 진보고 이게 보수라는 거지. 항상 진보가 앞에 가고 보수가 뒤에 오는 이 둘을 하나의 세트로 보는 훈련이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선설이 먼저라고. 어떤 이야기하는 성선설을 먼저 해놓고 이게 이루어진 다음에 성악설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성악설을 하면 안 돼요. 김성근 감독 초반에 고생하는데 처음부터 성악설을 하다가 잘린 거 아니야. 처음에는 이제 김기태처럼 이제 형님 리더십 해가지고 다 좋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좀 카리스마를 만들었다. 아 이제 사람들 내 말을 듣는다. 복종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존나게 갈궈가지고 못한 놈 죽을 줄 알아 그러고 이제 김태균 너 사람 뺄 거야 해가지고 너 사람 빼 해가지고 막 신기하지. 처음부터 성악설을 하면 다 도망가. 계속 선설만 해도 다 튀어와야 돼.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건 상부 구조고 이건 하부 구조다.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보는 것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것이 대칭으로 되어 있고 그런 대칭이 아닌 거는 될 때는 흩어져 있는 구름, 바닥에 흘려진 물, 이런 무더기가 조금 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은 대칭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에너지를 걸어주면 대칭이 돼요. 구름도 흩어져 있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거나 어떻게 되면 태풍처럼 대칭의 모양을 딱 만들게 된다고. 이렇게 태풍의 눈이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름에 장마철에 갑자기 소나기 올 때, 소나기 오기 전에 30분 전에 한 번, 5분 전에 한 번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요. 한강에서 막 놀다가 갑자기 뭔가 구름이 좀 오기는 좀 심상치 않다. 근데 바람의 방향이 이쪽으로 갔다 갑자기 이쪽 확 불어. 바람이 갑자기 강해져. 그러면 구름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변해. 보통 우리는 이제 구름이 모여든다고 생각하는데 모여드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생겨버려요. 쨍쨍 맑은 하늘이 갑자기 막 먹구름으로 덮여버려요. 그래서 이 대칭이 안 되어 있는 것도 강하게 에너지를 걸어주면 대칭이 된다. 그래서 오합지졸처럼 그냥 무질서한 상태에서도 굉장히 위기가 닥치거나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둘로 딱 나눠져서 그래서 정확한 대칭의 형태를 입니다. 그 마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대칭과 비대칭 오히려 물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도 적용이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긴장을 걸어주면 위기가 오면 대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세계가 좀 시끌시끌하더니 다시 중국과 미국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막 좀 세계가 개판이다 하더니 점점 중국, 미국 두 약인대 축으로 끌려서 대칭을 만들어가고 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대칭이 되어 있는 것, 그러면서도 그 대칭이 이렇게 붕괴돼야 돼요. 태극기처럼 태극기 모양이 이게 대칭이 붕괴하는 것 과정이라고. 이게 계속 대칭되어 있으면 안 되고 대칭 깨져야 돼요. 그래서 이 대칭되어 있으면 두 개가 됐으면 아름답다는 것이 이렇게 안을 수가 있었는데 못 안잖아. 이게 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모여드는 것이 태극기다.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예측 가능한 상태다.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다. 그것이 아름다움이다. 그냥 이렇게 대칭되어 있으면 안 되고 여기다가 어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뭉쳐져서 힘이 생겨. 근데 이런 형태로 있으면 유치 에너지 상부 구조고 하부 구조로 내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둘로 쪼개지면서 압수하는 꼴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가 다시 이렇게 축이 두 개 생긴다. 이렇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돼서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그걸로 한 사건이 종결된다. 그래서 구조라는 것은 처음에 어떤 이런 무질서한 상태에서
어떤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이런 구조가 돼요. 요렇게 넘어오는 과정이 진리라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히 만들어지면 이게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데 그것이 입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 두 개를 깨져. 또 깨지는 과정이 힘이고 깨지는 다음에 이 하나가 죽어버려요. 하나는 이렇게 사라지고 하나만 남는다고. 여기 운동이라는 거. 이렇게 변하고 그 최종적으로 하나로 다시 모이고. 이 하나가 다른 어떤 것에 침투해서 그 사건 자체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참. 그래서 두 개가 됐다가 그 두 개가 하나로 통합됐다가 다시 두 개 쪼개졌다가 그 구조가 와야 돼서 사라져요. 근데 주변의 자연에서는 이런 게 안 사라져. 구조론에서는 이게 구조가 깨진다고 했는데 안 깨지거든. 좀 그럼 그 태양이 내일 좀 깨지냐? 안 깨지잖아. 이명박도 아직 안 깨지고 박근혜도 아직 안 깨지고 잘 안 깨지는 거야. 같은 어떤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서 그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전결 전체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전체로 보면 깨진다. 박근혜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안 깨지는 거는 그 전체 과정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팽이를 돌렸다고 치고 한번 팽이 딱 치면 가만 놔두면 결국 팽이는 자빠진다고. 근데 계속 치는 거야. 그럼 안 깨지는 거야. 아, 그럼 팽이는 원래 안 깨지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그건 중간에 그런 계속 치는 과정을 생략해야 돼. 태풍이 보통 태풍이 이제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다고. 그래서 북위 30도까지 오면 태풍이 깨져. 태풍은 여기서 탄생해서 여기까지 가서 깨지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존나 크다. 그럼 존나 가는 거야. 지구의 조립안에. 그러면 태풍이 계속 가는 거안 깨지는 거야. 그럼 아, 태풍은 안 깨지는구나 하고 착각한다고. 근데 그런 중간 과정을 생략해야 된다는 거지. 그건 무시해야 돼요. 그 구조론에서는 그런 중간을 빼버리고, 일단은 그 인간의 수명이 5분이라고 치자.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수명이 5분이라고 하면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거지. 근데 수명이 100년 좀 된다고 보면 그럼 구나. 이명박 정권이 한 100년 가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시간 간격을 길게 보냐 짧게 보냐 이런 거라고. 그래서 이명박 정권 반드시 망하게 됐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수골통은 이명박 5년 했으면 돼서 자기들 5년밖에 생각이 없어.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 망하는 거라는 거지. 어차피 그 사람들은 5년 후에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천년 앞을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천년 단위로 보면 이명박은 망했다 이거지. 공자도 죽을 때까지 성공을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공자 실패네. 취직 실패. 수천 년 역사를 보면 공자는 성공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좀 긴 사이클로 봐야 된다. 긴 호흡을 보면 반드시 그 에너지의 입력과 출력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고 딱 승부가 난다는 거죠. 네? 당장 그러면 구조를 배우면 당장 내일 아침에 가게가 번창해서 막 되나 이러면 전화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제 반대로 좀 댕글러 치자.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다. 오늘부터 우리나라 선진국이다. 이렇게 이미 됐다. 그게 정신승리법 같은데. 정신승리법. 원래 나라가 어떻게든 간에 저 바닥에들은 안 돼. 미국도 여러분이 미국이 태어났다고 치자. 미국의 이제 할렘가의 어떤 흑인이라고 치자. 저다 취직도 못하고 막 이렇다고. 미국도 노숙자가 많다고. 그래, 그럼 미국이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자. 그게 쓸모없는 거 아니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강남에 있는 부자들은 이미 다 성공했어. 걔들은 이미 선진국이야. 미국보다 잘 살아. 중국 부자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산다니까.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를 어떤 모델, 당장 내한테 어떤 혜택이 떨어지냐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태어나서 어떤 지켜볼 만한 사건을 지켜봤느냐 이럴 거야.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80년대가
전성기였지. 그때는 일본이 잘 나갔으니까. 소원이 그래서 일본인들 만족하고 있는 거야. 됐어 이제 우리는 이제 할 만큼 했어. 우리는 이제 일본은 이제 정치승리로 가도 돼. 걔들 할 만큼 한 거야. 영국도 그렇잖아. 영국도 옛날에 잘 나갔다고 됐지. 자기들 귀족이라 얘기야. 우리 영국인은 귀족이야. 이러면 된 거지 뭘. 우진 행복도 조사를 해보니까 남미 사람 제일 행복하대. 예. 그러니까 남미도 행복하니까 됐네. 우리나라는 행복 순위가 뭐 120이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는 게 중국보다 조금 앞서 있는 게 일본, 거의 92에서 122 사이에 한중일이 세 나라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꼴찌야. 우리나라 꼴찌인 건 박근혜 때문이야. 그러니까 행복도로 보면 이미 남미가 1위고 그걸 굳이 그렇게 이렇게 따지는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의 성공 모델을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국식 어떤 가능성을 이 정도면 많이 보여준 거야. 이 정도면 된 거라고. 답을 찾았다는 거야. 여기서 더 하는 거는 중국이 우리를 밀어주느냐 이거라고.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사이가 틀어지면 끝나는 거지. 외교만 잘하면 되지. 근본적인 어떤 답을 찾았어.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 일본은 걱정 안 해도 돼. 따라보죠. 응? 따라와요. 예. 아니, 한국이 계속 일본국을 팔아줘. 그죠. LG전자라고 속어 실제로는 다 일본제야.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한국만 보고 있으면 되고 한국은 중국만 보고 있으면 된 거야. 그 한중일 사이에 이제 평화가 오는 거야. 여기서 더 이상 이제 터치하지 말자. 독도 문제고 위안 문제 다 건들지 말고 이걸로 이제 별말 짓자 이렇게 한중일이 화해해야 돼. 여기서부터 신청할 수 없어. 대충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고 오늘 한 얘기 핵심은 사람들이 대칭을 잘 못 보더라. 본능적으로 이거다 하면 저거구나 해야 되는데 저희 99%의 사람이 이거다 하면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다 하면 당연히 저다 하고 생각해야지. 계속 나. 정치도 그래요. 대중들이 하는 거는 정치인을 낚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중들도 사실은 이쪽에 투표할 생각을 가지고 이쪽을 지지한다. 예. 그러니까 이쪽을 지지해서 이쪽을 투표하면 뭔가 맹숭맹숭하잖아. 그 양념을 안 넣은 거라고 고춧가루 안 친 거지. 라면을 끓여도 고춧가루 팍팍 치는데 정치에 투표 유권자들도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그래서 유권자들은 투표할 때 의사결정이 반대쪽을 지지해. 그래서 여기 낚이면 안 된다는 거야. 안철수 여기 낚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당의 계획을 해라고 자꾸 요구하거든. 예. 무슨 계획이야. 그건 어차피 자기들 투표하는 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할 게 없으니까 흔들어 보는 거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걸 반대로 가야 돼. 국민을 호통치고 국민 당신들 틀렸어 이렇게 가야 돼. 근데 그런 짓을 하려니 공준표 하자. 국민 틀렸고 지가 맞대. 걔는 꼴통이라서 그런 거야. 내가 가끔 국민을 호통치는 지도자가 되는 날에 공준표가 낚였어. 저런 팬 아니에요? 근데 사실 홍준표가 그 국민의 마음을 거꾸로 읽어더라고요. 유권자들이 항상 자기가 원하는 걸 반대를 먼저 찍어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요걸 선택할 거면서 꼭 욕한들 집어넣어. 어차피 자기 요걸 선택할 거나 욕하는 건 언젠가 자기가 볼 거라고. 그럼 요게 궁금하잖아. 그럼 이런 거는 굳이 말하는 게 본능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바둑을 좀 둔다면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으면 일부러 이쪽으로 상대방을 유도할 거 아니야.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다 여기 닥두면 상대방이 저기 공격하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오목할 때. 그렇지. 자기가 관심 있는데 반대쪽에 일부러 주먹을 끌어놓고 결정 지을 때 그렇게 가는 거지. 그건 누구나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대칭도 최종적으로는 비대칭이다. 훈련을 해야 된다.